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좀 막무가내로 리뷰 하나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 본 지가 꽤 지났어요. 한 5일 정도 됐는데 이거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또 저도 먹고 사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가지고 이제야 미뤘는데 또 안 하기도 아까운 영화예요.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저희 이 소마 시네마 가끔씩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제 중년이시니까 옛날 비디오 너무 옛날 얘기인가? 비디오 빌려보던 시절, DVD 빌려보던 시절, 이럴 때 있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그 여러 개 저기 할인 품목에서 묶여가지고 이렇게 빌려 보다 보면 그 의외로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재밌는 영화 있어요. 블랙백이 좀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일단 스파이 스릴러 영화인데, 뭐 이렇게 딱 화려한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화려하게 막 부서지고 뭐 이런 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한두 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그 진짜 그 연출력 좋은 감독의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들을 데리고 그 정말 잘 만든 스파이 스릴러물인데 거기다가 약간 그 부부관계 이야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되는 뭐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감독이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세요.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중에 스티븐 소더버그라고 지금 제가 오른쪽에 이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은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이기도 한데 또 영화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영화 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촬영도 자기가 하고 그다음 편집도 자기가 하고 뭐 이런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20대 때예요, 무려. 그 말하면 안 되는 단어 있잖아요. 요거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요걸로 칸네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1989년에 받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만든 영화들이 이제 그 시네필드 사이에는 이제 그 회자가 좀 됐었고요. 어, 또한 방에 또 많은 감독도 아니 이상하게. 그래도 가끔씩 인상적인 영화를 만드는데 여기 지금 여기 나무위키에서 긁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조지 클루니 표적 아웃 오브 사이트 요런 영화 이제 당시에 그 펄프 픽션류 영화들 중에서 또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에린 브로코비치, 저기 줄리아 로버츠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았던 영화. 그 다음에 작품상 받은 트래픽. 그 다음에 이제 오션스 11을 전혀 뭐 또 예술 지향적 감독 같은데 옛날 또 하이스트 무비에 또 고전을 또 잘 만들어가지고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왔죠. 이런 영화들을 또 연출을 쫙 했습니다. 뭐 약간 좀 평이 별로 안 좋은 영화들, 별로 반응이 없는 영화들도 있었고, 뭐 9.1 이런 영화는 좀 반응이 없었던 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작 같은 것들도 막 과감하게 만들어요. 뭐 체게바라 1, 2부작. 그다음에 요거 뭐 감기 소재, 그 전염병 소재 컨테이전. 여기 있는 사진 속에 이제 요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스티븐 소더버그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매직 마이크도 있고 뭐 로건 럭키도 있고 그러니까 막 기본적으로 특정 장르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저것 또 괜찮은 영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흥행 작가도 아니고 실험 영화들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독립 영화 같은 편에서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또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별로 관심 가질 만한 영화 별로 없었는데 블랙백이란 이 영화가 이제 또 나름 또 이 소소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 스틸 사진 속에 있는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은 스티븐 소더버그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주요 캐스트들이 다 6명이 남녀예요. 남녀 세 쌍이 출연합니다. 일단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크게 받는 영화는 아니고, 한 제작비도 5천만 불에서 6천만 불인데, 룩은 되게 좋습니다. 그 조명 같은 거 보면 되게, 잘 찍은 영화예요. 기본적으로 촬영 자체라. 잘 찍은 영화고, 그 다음에 뭐, 미장센 같은 것도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인데, 대신 막 뭔가 이렇게 막 부서지고 막, 이런 뭐, 부시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돈 많이 안 들인 것 같지만 촬영해 놓은 거 보면 돈 꽤 들인 영화입니다. 5천에서 6천만 불이면 뭐 이렇게 아주 그 저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 자체가 화려해요. 우리 케이트 블란쳇이랑 마이클 패스빈더가 이제 부부로 등장을 하는데 뭐 명배우들이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 영화의 이제 주요 인물은 되게 그 연극적입니다. 이 배경은 영국 정보부가 배경인 것 같아요. MI5 아닐까요? 거기 007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같은데, 뭐 하여튼 정보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은 조지 우드하우스라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트 블란쳇이 이제 캐슬린이라고 해서 부인으로 등장하죠. 야신가이기도 한데 정보국 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그 맨 앞부분에, 그 맨 첫 장면은 아니고 인트로 장면은 그 이 장면인데, 여기 지금 이제 마이클 패스빈더가 딱 뒤로 이렇게 딱 뒷모습으로 잡아서 걸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그죠? 콘클라베 같아요. 시작 장면은 그렇게 시작돼서 이 지금 인물을 만나는데, 이 인물과 만나서 이제 그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5명의 그 이 배신자 리스트를 받아요. 배신자 리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자기 부인도 있어. 캐슬린이라고 하는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캐릭터죠. 이 영화에서 연기 톤이 되게 재밌는 게 이 표정을 잘 안 읽히는데 그 안에 그 미묘한 감정들을 잘 연출했어요. 뭐 또 배우들이 워낙 배우들이니까 연기도 너무 잘해가지고 되게 의문스럽죠. 마이클 패스빈더는 뭔가 알듯 말듯한 표정을 잘 짓잖아요. 이 케이트 블란쳇도 막 미소인데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모를 만한 그런 미소. 그러니까 되게 스파이 같은 미소예요. 그런 걸 되게 연출을 되게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미스터리함을 증폭시키죠. 마지막까지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 뭐 대략 후반부 가면 거의 이제 끄트머리쯤 되면 알 수는 있지만, 뭐 거의 이제 이 지금 탐정 노릇도 하는 거니까 이 조지가 등장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일단 부부 사이라는 게 또 중요하니까 캐슬린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가 영화의 상당 부분까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앞에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좀 요 지금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보시는 장면들이 지금 이렇게 만찬이 막 많이 깔려 있죠. 이게 이제 첫 장면이에요. 그 이 조지 우드하우스 캐슬린 부부 사이의 주인공들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약간 다 커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브리저튼으로 잘 나갔던 레그장 페이지가 이제 제임스 스토커스라고 하는 요원으로 등장을 하고, 조이 보온 캐릭터에 나오미 해리스가 출연하는데, 이 사람은 그 이 정보국 내에 그 정신과 상담 의사입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에 프레디 스몰스라는 캐릭터는 톰 버크가 연기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같은 동료죠. 클로리아 듀보즈 캐릭터의 마리사 아벨라도 이 둘이 일종의 연인 관계고, 이 둘의 연인 관계라는 게 이게 그 평소 같으면 이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섞으면 영화가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주요 정보의 축이 이 연인 관계라고 하는 틀, 그 부부 관계라고 하는 틀에 엮여서 이야기를 잘 연출해냅니다. 각본은 데이비드 코에입이 썼는데요. 이 그 되게 그 각본도 좋고, 그걸 갖다가 이제 뽑아낸 연출이나 촬영도 좋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일반적인 대중영화, 이게 익숙한 스타일의 대중영화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OTT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흘려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진짜 영화에서 한순간에 놓여진 힌트들이 약간 조합되는 듯한 좀 짜릿함 같은 게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거나 그것이 이제 복선이 깔리거나 이런 것들의 이제 그런 고전적인 클래식한 각본으로서의 재미가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대화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딱 이 영화가 뭘 할 건지를 딱 시작하는 거죠. 이게 상대가 캐슬린일 수도 있어. 그리고 5명 중에 한 명이 아까 이제 처음에 영화의 시작 장면에 나오는 만찬에 참여한 6커플 중에서 주인공 조지가 탐정이니까 나머지 5명이 다 이 후보예요.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화 시작 장면은.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식사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결판이 권총 하나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누가 범인인지가 밝혀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그 2주, 약 2주 정도의 시간을 날짜별로 흘려가면서 이 둘의 관계를 살펴가요. 그래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캐슬린이에요. 캐슬린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 영화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이고, 이 남편인
조지도 이 캐슬린의 이제 행적이라든가 이것들을 의심하고 이 사람의 이제 특성들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검증하는 작업을 드러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부부관계이고 직업이 첩보원이니까 서로 이심전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일종의 선이라는 게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캐슬린은 또 이게 말하자면 이 영화의 제목이 블랙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백은 이 사람들은 각자 정보국이니까 부부 사이라도 이건 블랙백이야라고 말을 해버리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알 수 없는 정보, 말할 수 없는 정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블랙백 안에 넣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유출을 해야 되는 거야. 부부여도 유출을 해야 되고 이 둘의 신뢰 관계는 의외 영화 속에서는 잘 묘사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옷 갈아입는 장면에서 날 훔쳐보고 있는데 훔쳐보고 있는 걸 느껴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그게 기분 좋아 당신을 날 쳐다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는 좀 혼란스럽죠. 조지가 과연 캐슬린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 둘은 부부인데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 둘이 서로 완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미스 앤 미세스 스미스 같은 옛날 영화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랑 저 브래드 피트 나왔던 뭐 그런 영화들에서처럼 뭐 서로 죽고 죽여야 되는 뭐 킬러들끼리 겹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또 그런 쪽은 또 아니에요. 되게 지적인 스파이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표 같은 걸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지는 또 이제 캐슬린과 이제 시간을 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이제 그게 나중에 정말로 이제 그 부인이 나온 티켓인가, 사온 티켓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딱 치밀하게 딱 배치돼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만찬 장면의 일부인데, 만찬 장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둘이, 부인이 이제 그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우리가 저기 뭐야, 이 용의자들을 갖다가 우리 집 식탁에 초대해야 돼.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 그러면서 일종의 난장판을 좀 만들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파악하는 만찬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만찬이 형성이 되는 거죠. 되게 화려하고 멋진 비싼 음식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만찬인데 그 안에서 또 난장판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설명되는 거죠. 이 둘은 두 명은 연인이고 이 두 명은 또 연인인데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둘이. 그러면서 이 균열의 상태를 조지는 탐정으로서 이제 정보를 어디서 쭉 쫓고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가의 근거를 이제 2주 안에 추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거 이제 요런 장면들이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애증 관계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첩보국 안에서의 특성. 외부 사람들도 사귀기 어렵고 내부 사람들은 또 신뢰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의 이제 첫 장면에서 조지와 이 대화가 또 부부의 관계에 대한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은 부부를 속이는 게 부인을 가지고 속이는 게 너무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처음에 조지가 만나러 갈 때 이 사람의 가정은 좀 깨져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약간 뭔가 그 유흥 쪽 관련 쪽에 그런 공간 속에 이제 그 비밀 클럽 같은 데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깨져 있는 부부 관계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조지와 캐슬린의 관계 역시도 균열되어 있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죠. 영화 자체가 애초에 의심을 풍토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스파이물로서 범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탐정물의 성격인 것과 동시에 다양한 이제 새 커플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들의 이제 여러 관계들에 대한 또 통찰도 슬쩍 담겨져 있어요. 말하자면 이 영화는 그 스파이를 소재로 한 부부 관계에 대한 뭐 나름의 또 통찰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되게 독특한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영화는 뭐 그 요약하자면 이게 다 일종의 미스터리 탐정 스릴러 같은 것들이니까 뭐 자세하게 스토리를 갖다가 다 말씀드리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룩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스타일 같은 것도 되게 뭐 일단은 뭐 배우들 자체가 되게
보기가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이제 부부 사이에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제 약간 밀당 같은 것들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스크루볼 코미디 같은 이렇게 티키타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화죠. 물론 코미디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선의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부인도 자기 임무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지금 그 현실 풍자 같은 부분들도 있어요. 영국 정부국 안에서 이것이 이제 유럽의 상황 속에서 뭔가 좀 그 극단적 사고실을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그 잉태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그것을 이제 애국가 등치시키는 측면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지금 영화 앞부분에서 부인의 이제 인물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지는 어쨌든 2주 안에 이 범인을 찾아내야 되니까 부인도 그 대상에서 자를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 대답에 대해서 조지나 캐슬리나 양쪽 다 질문을 받습니다. 캐슬리는 정신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조지는 앞에 영화의 첫 장면에서 나왔던 그런 입장들을 보면서 만약에 상대가 범인이 캐슬린이었을 때 또는 조지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망설여진다. 그러니까 캐슬린을 갖다가 만약에 해치우는 건 쉬운 일일까? 이런 거는 아니라 그런 대답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대답을 해요. 조지도 캐슬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영화에서 위협받고 있는 이제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것을 측면을 가졌을 때도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고민스러워지는 부분인 거죠. 말이 추상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말하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둘의 관계들은 이 장면, 캐슬린은 상당한 커리어 우먼이고요. 이 정신상담 의와의 상담 시간 자체도 되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좋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오가면서 이제 이 사람의 부부에 대한 생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은 아이가 없는데 이 결혼 생활 자체는 상당히 일종의 그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동료성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숨길 건 블랙백은 블랙백이라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기본적 신뢰관계가 깔려 있다는 게 영화에 점차 진행되면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뒤통수를 맞으면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낚시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지의 낚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영화에 이제 두 번의 공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그, 일종의 배신의 그 지점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 범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떤 배신이 이루어졌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배신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에 어떤 배신이 일어났고, 그 범인은 진짜 누구일까라는 지점으로 이제 다가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조지도 행동을 하게 되고 캐슬린도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일종의 오해를 낳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영화의 서두에 나왔던 또 영화의 말미에 나왔던 이 네 두 쌍 총 세 쌍의 커플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영화의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여기 질려 있는 패스빈더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요거 이제 지금 핀치에 몰려 있는 상태예요. 패스빈더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과거 007이었던 피어스 브로스넌이 이제 이 종북의 수장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는 어쨌든 그 위기 상황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핀치에 몰리고 클라이막스에 다다라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갈등들. 여기 이제 패스빈더가 나중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가 이제 이 용의자들을 가지고서 이제 탐지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최종적인 범인을 찾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찾기 위한 논의들까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블랙백은 사실 좀 스포로 말하면 영화 자체의 그런 긴장감을 너무 많이 감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지점인데 뭐 이게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전통적인 스타일의 클래식 각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일반적인 그들이 아니라 각각의 디테일들의 총합으로 모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어서 뭐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사실 집중해서 보면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충 보는 스타일의 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뭐 그냥 대충 쫓아가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액션도 없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운 영화고 그래서 국내에서 스크린도 많이 못 잡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이 스파이 연기를 펼치는 패스빈더와 그 케이트 블란쳇의 그 되게 의문스러운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흥미로운 영화고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멋지게 구현된 영화라서 되게 이제 그 고급 스파이 스릴러 같은 걸 보는 느낌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부부 관계에 대한 통찰 같은 게 다시 얹혀져 있어서 그런 흥미로움들이 그꽤 잘 살아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를 그렇게 크게 관심 갖고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작품은 1시간 33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꽉 짜여진 영화예요. 꽉 짜여진 영화에서 꽉 짜여진 스토리를 꽉 짜여진 연기로 꽉 짜여진 연기가 꽉 조율된 연출로 되어 있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잘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충 보면 영화를 흘려보면 영화가 좀 놓치기가 쉬워지죠. 예, 그래서 뭔가 좀 각잡 긴장하고 옛날 말로 좀 각잡는 좀 그러네요. 긴장하고 잘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백 많이들 찾아주세요. 이거 아마 저도 주중에 본 게 이 영화 종영되더라고요. 그 상영하는 극장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아마 OTT로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딱 그 좀 차단하고 집중해서 보시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 연기를 주의 깊게 보시고요. 네, 블랙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올게요. 저는 소마시네마였고요. 안녕히 계십시오.